70대의 자식한테 통장 잔액 들킨 적 있으신가요? 이 순간 이후로 모든 관계가 달라집니다. 학원비 보내느라 병원도 못 가고 쓰러진 걸 자식이 알게 된 어머니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아들이 제 핸드폰을 들고 서 있습니다. 화면에 통장 앱이 열려 있습니다. 잔액 3만 원. 아들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통장 잔액이 3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 학원비 35만 원 나갔네요. 아들이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그 전달에도 35만 원. 그 전달에도 매달 35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생활비는 얼마나 쓰셨어요? 그냥 필요한 만큼. 엄마 말씀하세요. 아들 목소리가 강해졌습니다. 연금이 95만 원 들어오는데 학원비 35만 원 보내고 생활비 쓰면 얼마 안 남아.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들이 또 물었습니다. 병원비 미납 내역도 있네요. 검진 예약했다가 취소하신 것도 보여요. 왜 병원을 안 가셨어요? 바빠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그러고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엄마, 돈이 없어서 못 가신 거 맞죠? 학원비 보내느라 병원도 못 가신 거죠?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봤자 내가 걱정할 것 같아서. 걱정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아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가 학원비 보내느라 쓰러지셨는데 제가 걱정 안 하면 그게 사람이에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미안해. 미안하긴요. 아들이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후에 아들이 손을 내렸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엄마, 학원비 이제 안 받을게요. 아니야, 손주가. 제 아들은 제가 책임질게요.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엄마 건강만 챙기세요. 하지만 엄마.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엄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손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차가웠습니다. 학원비를 안 받는다. 그럼 저는 이제 뭐죠? 손주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할머니인가요? 아들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전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야.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셨어. 응, 지금 당장 와봐. 이야기할 게 있어. 1시간쯤 후에 며느리가 도착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창백했습니다. 어머님, 왔어? 며느리가 침대 옆에 섰습니다. 아들도 옆에 섰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며느리 눈가가 붉었습니다. 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몰랐어요.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힘드신 줄. 괜찮다니까.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학원비 때문에 이렇게 되실 줄 몰랐어요. 그 순간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할 말 있어요. 아들이 며느리를 봤습니다. 여보, 지금은. 며느리가 아들을 봤습니다. 아니야, 지금 말해야 해. 그러고는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명품 가방 샀다고 눈치 주신 거 저도 정말 기분 나빴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 돈으로 산 건데 왜 어머님이 뭐라고 하세요? 학원비 주신다고 해서 제 소비까지 간섭하실 권리는 없잖아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반찬 없다고 하신 것도요.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회사 다니고 애 키우고 집안일하고 다 혼자 해요. 남편은 야근 많아서 집에도 잘 안 와요. 며느리가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저를 봤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뭐예요? 반찬 만들어라. 배달 음식 그만 시켜라. 애한테 제대로 된 밥 먹여라. 그럼 어머님이 직접 해주시면 안 돼요? 시간 있으시잖아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가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어머님. 어머님만 힘드신 거 아니에요. 저도 매일매일 버티면서 사는데 어머님이 자꾸 뭐라고 하시면 너무 힘들어요.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요.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학원비 이제 안 받을게요. 어머님도 힘드시고 저희도 부담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들이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 며느리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진정 안 돼. 나도 참았어. 몇 달 동안. 근데 이제 못 참겠어.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 미안하지만 이제 저희 삶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은 어머님 건강 챙기시고요. 그러고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아내가 너무 예민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며느리 말이 맞아. 내가 너무 참견했나 봐.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래도 괜찮아. 저는 웃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입가가 떨렸습니다. 며느리 말대로 하자. 학원비는 너희가 알아서 하고 나는 내 건강 챙기고. 엄마, 그게 맞는 것 같아.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에 퇴원했습니다. 아들이 데리러 왔습니다.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엄마, 괜찮으시겠어요? 응, 괜찮아.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세요. 그래. 아들이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집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언제 온 건지 확인했습니다. 1시간 전 문자를 열었습니다. 어머님, 퇴원하셨다고 들었어요. 건강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학원비는 이제 안 받을. 어머님도 힘드실 테고 저희도 부담되니까요. 서로 이게 편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명절 때 뵙겠습니다.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서로 이게 편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명절 때 뵙겠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이게 편한 거구나. 학원비 안 보내고 명절에만 보고. 그게 며느리가 원하는 거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나는 이제 뭐지? 손주한테 아무것도 못 해주는 할머니. 명절에만 보는 할머니. 그게 내 자리인가?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방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아들한테서 문자였습니다. 엄마, 저녁 드셨어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괜찮아. 걱정 마.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문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서로 이게 편할 것 같아요. 그 문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편하다고? 이게 편한 거라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이 가 있다는 걸 압니다. 오래된 금,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는 금. 내 인생에도 금이 갔어. 며느리와의 관계에도. 이제 메울 수 없는 금. 눈을 감았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실에서 울던 모습. 저도 힘들어요, 어머님. 그렇게 말하던 목소리. 며느리도 힘들었구나. 내가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나? 핸드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며느리한테 답장을 쓰려고 했습니다. 며느리야라고 썼습니다. 그러고는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손가락이 멈춰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우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느리야라는 글자가 사라졌습니다. 문자함을 닫았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어둠 속에 눈이 익숙해졌습니다. 거실 장식장 위에 놓인 액자가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손주 사진이었습니다. 액자를 가져와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손주는 알겠지. 할머니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손주 하나 보고 버티자. 액자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것만이 제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희망조차 산산이 부서질 거라는 걸.